안녕하세요. 행복한 미술을 진행하는 교사 이건우입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표현 기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미술에서는 여러 가지 표현 기법을 통해서 다양하게 작가의 개성이 표현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표현 기법을 자료 화면을 보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표현 기법은 대부분 외래어로 되어 있고 프랑스 말이 참 많이 있습니다. 데칼코마니는 대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몽타주는 어떤 조립하다 또는 편집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프로타주는 전사하다 또는 복사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마블링은 마블이 대리석이기 때문에 대리석 모양으로 표현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베틱은 물과 기름의 배수성의 원리를 나타내고 있고요. 모자이크는 생률이나 색점으로 표현되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스크래치는 유일하게 영어인데요. 긁다 그런 뜻이죠. 자, 그럼 다음 화면을 넘기면서 그림을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칼코마니는 물감을 짜가지고 접었다가 펴서 대칭을 이뤄서 표현하는 그림입니다. 물감이 마르기 전에 종이를 접어가지고 이게 약간 힘을 줘서 밀어서 표현하면은 대칭, 시메트리라고 하죠. 이런 효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자, 몽타주는 포토몽타주를 줄여가지고 몽타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포토니까 사진이겠죠? 사진을 오려가지고 오려붙여서 여러 가지 조립, 재편집 이런 기법을 통해서 표현하고 초현실주의 화가들이 그런 꿈이라든지 무의식이라든지 이런 표현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한 기법이 되겠습니다. 범인을 잡을 때도 몽타주 기법을 사용한다고 하죠. 자, 프로타주는 요철이 있는 문체를 이렇게 문질러 나타낸다 하는 그런 뜻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굴곡 그런 것이 잘 나타나고 약간의 색연필을 사용한다면은 좀 회화적인 느낌이 나타납니다. 자, 마블링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마블이 대리석인데 대리석 모양이 잘 나타나죠. 대리석 모양이 잘 나타나려면 물과 기름의 반발작용을 많이 활용하는데 물 위에다가 기름 성분에 유화하겠죠. 기름 성분의 물감을 떨어뜨리면은 이렇게 엉킴 현상이 생깁니다. 이때 물감으로 종이를 대고 찍으면 되겠습니다. 자, 베틱은 초등학생들이 좀 많이 활용을 하고 급히 그림을 그릴 때도 재미있는 효과를 줍니다. 크레용이나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리고 수채 물감으로 채색을 하면 먼저 그렸던 크레용이나 크레파스의 물감이 잘 붙지 않음으로 해서 어떤 배수성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모자이크는 중세시대에 비잔틴 시대에 많이 활용을 했던 장르가 되겠고요. 여러 가지 색 타일이나 유리 또는 각종 금속, 금, 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또는 청동이 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붙여져서 아주 화려한 모자이크 효과를 냅니다. 미술 실기 시간에는 종이를 찢어 붙이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자, 스크래치는 긁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영어입니다. 근데 긁어서 표현하기 위해서 바탕색을 먼저 밝은 색으로 색을 칠하고 검정색으로 또 한 번 두 번째 입혀서 칼로 이렇게 검정색을 긁어 나가면은 바탕에 있는 색깔들이 나타나면서
그림이 그려집니다. 다음 장을 넘기겠습니다. 자, 핑거 페인팅은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리는 장르가 되겠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손가락으로 직접 그림을 그리면서 스푸마토 기법을 창안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적극적으로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붓으로 표현할 수 없는 독특한 어떤 회화적인 느낌, 이런 것이 표현이 되고요. 손가락에 묻어서 좀 기분이 안 좋다든지 또는 지저분하다든지 그럴 때는 이렇게 풀을 이용해서 그리면은 핑거 페인팅의 효과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스텐실은 판화의 일종이 되겠고요. 종이에 구멍을 뚫어서 스펀지나 스프레이로 물감을 뿌려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스테인드 글라스죠. 요거는 그 고딕 시대, 중세 고딕 시대에 해당되는 표현이 되겠고요. 고딕 시대에는 유리창을 많이 넓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넓은 유리창에 아름다운 회화를 표현하기 시작하는데, 그런 생유리를 이용해서 아름답게 표현하고, 이 사진은 노틀담 사원의 스테인드 글라스가 되겠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라고 합니다. 자, 콜라주인데요. 콜라주는 여러 가지 재료를 붙여서 표현하는 것이고, 어떤 의미는 이제 붙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종이나 헝겊이나 다양한 재료들을 이렇게 붙여서 표현하면은 독특한 느낌이 들고요. 입체파 화가 피카소가 주로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 물을 많이 사용하면 물감이 금방 번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색을 활용해서 물감 번지기를 한다면은 여러 가지 물감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색조의 표현, 예를 들면은 흰색에서부터 노란색, 빨강색, 또는 흰색, 노랑, 녹색, 뭐 이런 색깔들이 색조의 표현이 다양하게 나타난다면 효과적이 되겠죠. 그러나 이 색조가 섞여져 버리면은 탁하게 되기 때문에 아름다운 색깔을 내기는 데는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색조를 좀 나누어서 이렇게 표현하면은 물감 번지기가 매우 신비롭게 표현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는 그 아름다운 한지가 있습니다. 이런 한지를 전통 한지를 이용해 가지고 말아서 표현하거나, 이런 부분은 말아서 표현했죠. 이쪽은 찢어서 표현하거나 넓게 표현하거나 이렇게 해서 정물의 모양을 나타냈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화병 부분에는 먹을 사용해서 직접 그림을 그려보거나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면 우리 한국의 정신이나 이미지를 살리면서도 독특한 한지로 표현하면 재미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돌 외에도 그림을 그리면 돌에 가지고 있는 마티에르를 표현하기 때문에 그림이 좀 잘 그리지 못하는 학생이라도 이렇게 돌에 채색을 했을 때 참 소박한 아름다움이 나타납니다. 자, 구슬 드로잉은 일반적인 그 용어는 아니고요. 제가 한번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구슬에 물감을 묻히고 구슬을 이렇게 마구 굴려서 표현하는 방법인데, 구슬이 물감이 지나가면서 사람이 의도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구슬이 제멋대로 다니면서 이렇게 물감을 묻히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있는 효과를 낼 수가 있고, 마치 사람이 그 어떤 드로잉을 한 것 같아서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고요. 이때는 그 바탕에 색지를 활용하면은 좋겠습니다. 흰 종이보다는 색지가 더욱 회화적인 느낌을 살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물감 뿌리개가 되겠습니다. 종이에 물감을 묻혀가지고 이렇게 뿌리거나 떨어뜨리면은
좀 독특한 느낌이 살겠죠. 이런 그림을 그릴 때는 신문지로 배경을 좀 넓게 활용을 해야 물감을 뿌릴 때 주변이 더러워지지 않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표현 기법을 살펴봤는데요. 대부분 그 용어가 어렵기 때문에 낯설기도 하고 또는 재료가 없어서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재료들이 널려 있습니다. 물감만 사용하는 그런 기법에서 어떤 플라스틱이라든지 유리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해 본다든지 아니면 뭐 물감 대신 손으로 그려 본다든지 아니면 무슨 스폰지로 그려 본다든지 아니면 구멍을 내 가지고 찍어 본다든지 판화 기법을 응용한다든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표현을 할 수 있는 소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대 작가들은 어떤 식으로 표현했는지 작품을 감상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잭슨 폴록의 드리핑 기법이 되겠습니다. 물감을 뿌리거나 떨어뜨려서 표현했고 수많은 물감을 계속 중첩해서 떨어뜨리면서 여러 가지 물감 색깔들이 이렇게 원색들이 살아있는 느낌이 들죠. 여기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잭슨 폴록이 행위가 잘 나타나는 일명 액션 페인팅이 기법이 잘 나타납니다. 야스파 화가인 마티스가 색종이를 오려가지고 표현했는데 어떤 대상을 정확하게만 표현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하는 기법이 학생들은 참 좋아하는 기법이 되겠죠. 자, 형태를 정확하게 묘사하려는 노력보다는 이렇게 단순화하거나 변형하는 기법이 우리에게 굉장히 재밌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피카소의 우는 여인이라는 작품인데 정면에서 관찰한 모습이나 측면에서 관찰한 모습 여러 가지 시점에서 다양하게 본 것을 한 번에 그리고 굉장히 강한 색조 대비를 통해서 어떤 변형의 효과를 살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유명한 회화가인 박수근 화가는 물감이나 흙이나 또는 여러 가지 재료들을 바탕에다가 붙여가지고 그다음 물감을 계속 중첩해서 칠해서 어떤 마치 화강암의 그림이 그려진 것 같은 어떤 질감, 마티에르라고 하죠. 마티에르, 나무와 여인이라는 주제로 한국적인 소재와 이미지로 표현했습니다. 요즘에 많이 알려져 있는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가 되겠습니다. 과천 현대미술관 현관에 놓여져 있고 1003개의 모니터를 이용해서 다다익선이라는 작품을 제작했는데 10월 3일 개천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이와 같이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표현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도 고정관념을 버리고 여러 가지 표현 기법을 연구하면서 새로운 어떤 세계를 창출해 가면은 즐거운 미술 세계로 빠져나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상 감사합니다.